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공인 최면 전문가이자 생각은 많고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돕는 강사이자 컨설턴트 이유진님의 책 간절히 말하면 기적처럼 이루어진다에서 작가의 통찰과 경험, 거기에 저의 생각을 조금 더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말이 운을 부르고 운이 기적을 부른다. 저 사람은 운이 좋기로 타고났어. 운이 따라주는 인생이야. 살면서 여러분은 누군가를 동경 또는 질투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하지만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운을 어떻게 만들라는 건가? 우리의 의문에 저자는 답합니다. 운을 만드는 것은 무의식의 작동 방식에 있다. 무의식이 긍정적인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를 알아본다. 우리의 무의식은 감정만 느끼는 영역이 아니다. 삶의 방향, 행동의 기준, 반복되는 사고 패턴이 모두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습니다. 무의식, 즉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내면의 어떤 세계가 있고 거기에 저장된 정보에 따라 우리의 삶이 나아간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무의식이라는 곳에 무엇을 저장해야 할 것인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겠죠. 작가는 긍정의 무의식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긍정 확언을 추천합니다. 나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다. 나는 기회가 보이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끌린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확언만 하다가 의심하고 좌절한다. 매일 긍정 확언을 해도 효과가 없어.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 이제는 지겹기만 하다. 라는 말이 목구멍으로 차오르는 걸 꾹꾹 누르며 긍정 확언을 해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만큼 성취하고 싶은 강렬한 그 무언가 있기 때문이겠죠. 작가는 우리의 긍정 확언이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 무의식에까지 각인되어야 한다고 강조 또 강조합니다. 의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서 진짜 변화는 빙산 아래 거대한 무의식에서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100번 외쳐도 무의식이 넌 안 돼 라고 속삭이면 결국 무의식이 이긴다. 하지만 무의식도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확신하는 순간 당신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다. 자, 그렇다면 작가의 말대로 어떻게 무의식에 내가 원하는 것을 새겨 넣을 수 있을까요? 작가는 무의식에 들어가기 위한 열쇠는 바로 최면 상태다 하고 말합니다.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자신의 내면과 깊이 연결된 집중 상태라고 합니다. 작가는 이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무의식이 더 개방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훨씬 더 깊숙이 스며든다고 합니다. 작가의 말대로 최면 상태가 되려면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우선 최면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는 문지기가 있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아마 두 상태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어떤 긍정 확언을 던지면 이 지점에서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정보는 진짜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과 맞는가? 등의 판단을 하죠. 조금 전에 법원에서 날아온 압류 통지서가 식탁 어딘가에 널브러져 있는데 아무리 거울 앞에 서서 내 통장에는 1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입금되어 있어 라고 백날 외쳐봤자 그 문지기는 즉시 반발하겠죠. 거짓말하지 마. 너는 지금 실패하고 있잖아. 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더러 해보셨죠? 저도 물론 그런 경험들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려고 해도 그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자아는 코웃음을 치며 씁쓸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비판의 문지기를 살짝 따돌리고
성취를 원하는 확언을 무의식 속으로 풍덩 던져놓을 수 있을지 알아봐야겠죠. 단호한 문지기도 때로는 쉽게 문을 열어준다.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저자는 충격을 가하거나 권위를 들이밀거나 수없이 반복하기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자신의 존경하는 멘토나 스승이 또는 롤모델이 되어 그들의 음성이나 태도로 자신에게 확언을 들려주기를 권하죠. 성공학의 대가인 데일 카네기가 여러분에게 조언을 한다면 어떤 음성이며 뉘앙스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그 얼굴이나 표정까지도 상상하며 확언을 해보는 겁니다. 당신은 성공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올해 목표가 벤틀리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하는 거라면 양복을 잘 차려입은 대가가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롭지만 세심한 눈길로 여러분을 바라보며 당신은 그 차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차고를 넓게 비워 자리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 차는 당신이 주문한 옵션들을 충분히 갖춘 후에 거기에 서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건네는 겁니다. 저자는 우리의 뇌가 권위 있는 목소리에 더 쉽게 설득당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유니폼을 입은 경찰이나 흰 가운을 입은 의사 앞에 가면 왠지 잔뜩 긴장을 하게 되고 더욱 집중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그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한 힘을 지닌 메시지가 자아를 통과해 무의식에 침투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광고 업계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듯 하루에도 수도 없이 같은 말을 반복 또 반복해서 각인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스스로 세뇌시켜버리는 거죠.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방법은 자신을 칭할 때 3인칭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오늘 정말 수고했어.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나는 너를 믿어. 너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라는 등의 긍정적인 확언을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서 틈날 때마다 숨 쉬듯이 해보는 겁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최악의 경우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잃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성공을 위해 자신의 무의식 깊숙한 곳까지 긍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우리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작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현실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는 현재 나를 둘러싼 모든 일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간신히 1,000원짜리 몇 장 남아있는 계좌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답시고 내 계좌에 10억이 입금되어 있어 라고 확언을 하면 우리의 자아는 거짓말이라며 코웃음을 치겠죠.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현실을 부정하는 격이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외치는 확언은 무용지물이 되겠죠. 우리의 무의식은 그야말로 발가벗은 아이처럼 순수하게 정보를 받아들여야 효과적인데 현실과 너무나도 차이가 큰 내용을 선언하면 우리의 자아가 아주 곤혹스러워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거짓말이라는 속삭임이 메아리를 칠 겁니다. 그럴 때 작가는 이렇게 하기를 권장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 나는 더 강해질 것이다. 지금은 아이들 각자에게 방 하나씩도 줄 수 없을 만큼 좁아터진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눈앞에 한강이 펼쳐져 있는 넓은 집을 사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지금은 매출이 부진해서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하지만 나는 연매출 100억을 달성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지. 어떻습니까? 이 정도의 정보면 여러분의 무의식에 미끈하게 스며들 수 있겠죠. 어쩌면 많이 과장되었나 하는 생각 정도는 하시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그 부분은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지점을 무의식에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그 방향으로 키가 옮겨가게 될 테니까요. 이는 저자가 웅진그룹의 창업주 윤석금 회장으로부터 배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현실을 부정하기보다는 현실에 대한 더 건설적인 해석을 통해 더욱 의식적으로 현실을 선택하고 창조하는 게 윤석금 회장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도 확언을 하실 때 살짝 우회를 해서 자아가 저항을 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 적어도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저자는 성공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확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누구와 함께하는 성공인지 분명히 정의하라고 말합니다. 모호한 목표를 말하는 것은 즉 택시 운전사에게 어디든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확언을 하실 때는 구체적인 욕망과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는 모든 감각을 동원해 이미 이룬 상태를 체험하는 생생한 상상의 반복, 원하는 물건이나 직장의 사진이나 목표 수입을 적은 메모, 건강한 자신의 모습이 담긴 이미지 등을 일상 곳곳에 배치하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의 눈길이 닿을 때마다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투자가인 동시에 교육인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는 돈이 아니라 생각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가난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주머니가 아니라 당신의 생각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일본계 미국인으로 그 유명한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출판한 인물입니다. 그가 단 그 책 한 권만으로도 얼마나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을지 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역시도 한때는 사업에 크게 실패했지만 결국은 재기해서 투자 교육과 금융 컨설팅 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을 설립해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 교육가가 되었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기요사키는 노숙자 신세가 되어서도 매일 거울을 보면서 나는 쇼를 진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나만의 TV 프로그램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확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수백억 원을 벌어들이는 미국 최고의 쇼 호스트이자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또한 매달 부족한 수입으로 허덕일 때 늘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보며 반복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며 부는 자연스럽게 나에게 흘러 들어온다. 이처럼 작가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동시에 반복적으로 자신의 무의식을 세뇌시킨 결과 180만 원에 불과했던 수입이 3개월이 지나자 월급의 수입만으로도 50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방법이 작동하는 기전을 살펴보면 우리가 무의식에 집어넣은 정보에 따라 우리의 뇌가 움직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령 여러분이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다 라고 선언을 했을 때 우리의 뇌는 대통령에 걸맞는 상황들을 알아채고 행동할 수 있게끔 활성화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낡고 쓰러져가는 건물 앞을 우연히 지나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 그 건물의 주인 또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건축업자라고 해봅시다. 건물 주인은 기퉁이가 위험하게 떨어져 나간 부분을 보수해서 이 건물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상을 할 것이고 건축업자라면 그 건물이 시야에 들어오자마자 완전히 철거를 하고 번듯한 새 건물을 올릴지를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듯 무의식이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냐에 따라 같은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뇌가 활성화되는 방향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무의식에 자신이 성공한 사업가라는 정보가 새겨져 있다면 우리의 뇌는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도록 피드백을 받을 것이고 주어지는 기회 등을 재빠르게 발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여러분의 무의식은 여러분의 확언이 설정한 방향으로 서서히 키를 돌려 목적지까지 무사히 당도하도록 유도합니다. 성공 철학의 대가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이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것은 실현될 수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정신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건이죠.
무작정 나는 성공한다 라고 100번 말로 외친다고 성공이 찾아오지는 않는다 라고 이 책의 저자 또한 말합니다. 진정한 긍정 확인은 단순 반복이 아니라 무의식에 깊이 각인하는 정교한 기술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작가는 무의식에 저장된 낡은 파일을 정리하기를 권합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운영하던 식당 직원들의 월급조차 주지 못해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10년은 훌쩍 넘게 타고 다니던 차까지도 방금 전 중고차 딜러에게 넘기고 온 주제에 나는 100억을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선언을 하면 무의식에도 혼란이 올 게 뻔합니다. 머릿속에서는 나 오늘 집에 갈 택시비도 없는데 대리 운전이라도 뛰어 3달치 밀린 월세라도 마련해야겠지? 친구에게 전화하면 아파트 관리비 정도는 꿀 수 있을까? 이렇게 잡다한 패배자의 정보들이 가득 들어찬 무의식에 뜬금없는 성공 선언을 하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이런 경우에 작가는 무의식에 저장된 낡은 파일부터 정리하라고 합니다. 잡동사니들로 가득 들어찬 옷장에 여러분이 어찌어찌 선물 받은 명품 가방 하나를 넣어둔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멋지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에 묻혀서 그 명품 가방마저 공장에서 아무렇게나 막 찍어낸 싼 물건으로 보이기 십상이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저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를 물티슈로 닦아내듯 과거의 두려움, 수치심, 무가치함 같은 감정 찌꺼기를 부드럽게 털어내고 나는 성장한다. 실수는 배움이다 같은 밝은 메시지로 채우는 작업을 하라고 합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짜증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상태에서는 그게 아무리 멋진 화건이라고 해도 도로 튕겨져 나옵니다. 거기에 똘똘 뭉쳐져 있는 부정적 감정까지 더해 한 발자국도 들여놓을 수가 없죠. 저자는 그런 상황이 되면 과거의 기억이나 감정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되 긍정적인 상태로 바꿔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안 돼. 라는 파일이 눈에 띄면 나는 배우면 잘할 수 있어처럼 자신이 원하는 이름표를 붙여서 다시 저장하는 방식이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부정적 감정이나 생각도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 전에 만났던 친구가 내 전 재산을 몽땅 훔쳐서 달아났다고 해볼게요. 여러분의 내면에는 엄청나게 거대한 분노와 고통이 덩어리져 뭉쳐 있겠죠. 수시로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면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배웠는지, 그 순간을 어떻게 참아낼 수 있었는지 등을 기억하며 자신이 잃은 것보다 얻은 것에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친구를 용서하고 또 그렇게 용서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친구를 삶의 스승으로 이름 붙여두는 겁니다. 이런 식의 작업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에너지와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저도 이 같은 방법을 통해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로부터 해방된 경험이 많습니다. 지금도 필요할 때마다 이런 방법으로 무의식을 청소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뿌옇게 한치 앞도 볼 수 없던 나의 무의식은 서서히 안개가 걷히듯 선명하게 밝아집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확언을 했을 때 즉각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거기로 들어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근사한 집도 짓고 매달 월세가 수천만 원씩 나오는 건물도 보란듯이 한 채 올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음껏 베풀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과 경제적 능력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설계한 풍요로운 삶은 서서히 현실 속에서도 그 근사한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장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